소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연수의 나눗셈은 이제 거뜬히 목과 나머지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나누어지는 수 또는 나누는 수 아니면 둘 다 소수 형태일 때는 어떻게 계산하지? 굉장히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해서 굉장히 쉽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하나도 걱정할 거 없어요. 단, 뭐만 주의하면 되느냐? 목과 남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만 주의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을 해보죠.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소수의 나눗셈을요, 자연수의 나눗셈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4 나누기 0.4. 우리 친구들 10.4 나누기 0.4의 뜻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10.4를 0.4로 몇 번 덜어낼 수 있느냐, 이 덜어낸 횟수가 바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자,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4의 10배를 하면 104가 되죠. 0.4의 10배를 하면 4가 됩니다. 그때의 몫과 똑같아요. 아니 선생님, 10배 10배 했으면 당연히 목도 10배가 된 거니까 다시 10분의 1배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우리가 곱셈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100 나누기 20. 100에서 20을 몇 번 덜어낼 수 있을까는 바로 5번 덜어낼 수 있다는 거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100을 바로 이제 10분의 1배를 해갖고 10으로 바꿔주고 20에 10분의 1배를 해서 2로 바꿔줄게요. 그럼 10 안에도 2가 몇 번 들어가요? 그렇죠. 10을 2로 덜어내면 2씩 덜어내면 5번 덜어낼 수 있습니다. 어때요? 몫이 같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10 나누기 2의 몫이 5니까 나누어지는 수의 10배를 해서 100으로 만들고 나누는 수의 10배를 해서 20으로 만들어도 몫이 어떻다? 똑같다 라는 거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라는 것은 이제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 공평하게, 자, 그 대신 공평하게, 얘는 100배하고 얘는 10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10배를 해서 자연수로 만들어준 다음에 몫을 구하면 아주 쉽게 소수의 이제 나눗셈의 몫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둘 다 소수 두 자릿수라도 전혀 우리가 거침없이 100배 100배 해가지고 84 나누기 14 계산하면 6이니까 이곳의 목도 6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망설일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결론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배 또는 100배를 하여도 몫은 같다 라는 것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같은 수예요. 누구는 10배, 누구는 100배 하면 안 됩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꼭 이렇게 자연수의 나눗셈만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소수를 분수로 바꿔줄 수 있기 때문에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6.4 나누기 0.4 같은 경우에 둘 다 소수 한 자릿수죠. 그러니 분수로 바꿔주면 분모가 10인분수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분의 64 나누기 10분의 4. 근데 우리가 분수의 나눗셈 단원에서 어떻게 계산했죠? 분모가 같으면 분자끼리 나눈다 라고 계산했던 거 기억나죠? 분모가 10이니까 우리는 분자끼리 계산해서 64 나누기 4를 해서 16이라는 몫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10배, 10배. 방금 선생님이 설명한 방법처럼 10배, 10배를 해서 64 나누기 4를 하는 과정으로 어차피 이제 만나겠구나 라는 것도 이제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4 나누기 0.4하고 64 나누기 4를 이제 비교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6.4 나누기 0.4를 계산해서 16이라는 거 알았고 각각 10배를 해도 64 나누기 4니까 16이라는 거 알았어요. 아하,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의 같은 수를 곱해서 10배 또는 100배, 1000배를 하더라도 우리가 몫이 일정하다라는 거 비교해봤더니 같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항상 우리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고 그러는 게 우리 친구들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문제를 풀 때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세로로 계산하는 걸 많이 해볼 건데요.
일단 6.4 나누기 0.4예요. 근데 우리가 10배 똑같이 했었잖아요. 그 말은 오른쪽으로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64 나누기 4의 목과 같다. 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소수점이 여기 있다가 이쪽으로 옮겼으니까 몫의 소수점을 따져줬을 때는 옮긴 후에 소수점을 그대로 올려 찍어서 아, 이쯤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좋아요. 그럼 이번에 조금 더 복잡한 소수. 1.28 나누기 0.16. 둘 다 소수 두 자릿수예요. 마찬가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분모가 100인 분수로 바꾼 다음 분모를 맞췄으니까 분자끼리 나누면 128 나누기 16을 해서 몫이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 그러면 1.28 나누기 0.16의 몫은 8이고 또 128 나누기 16의 몫도 8이니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똑같이 100배를 하면 몫이 같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세로로 계산할 때는 그대로 안에다가 1.28 왼쪽에 0.16을 쓴다라고 그랬을 때 공평하게 100배를 한다는 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을 이동하는 거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동을 해서 몫의 소수점은 이동 후에 여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8 뒤에 이렇게 있다면 아, 이 몫은 바로 8이다. 0.8, 0.08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때요, 우리 친구들? 헉, 뭐야, 소수라서 굉장히 어려울 줄 알았는데 막상 방법 보니까 자연수의 나눗셈하고 똑같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네모나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철사 36.8cm를 0.8cm씩 자르는 것은 36.8cm를 이제 밀리미터로 일단은 바꿔볼게요. 길이에 대한 단위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는데 센티미터보다 작은 단위는 밀리미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1cm는 10mm하고 같은 길입니다. 센티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꾸려면 이제 수에다가 몇 배를 해주면 되느냐? 10배를 해주면 단위를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듯 36.8cm는 밀리미터로 바꿨을 때 368mm, 0.8cm는 10배를 해서 8mm가 됩니다. 그럼 어차피 단위만 달리 표현을 했지. 같은 길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같죠. 철사 36.8cm를 0.8cm씩 자르는 것은 철사 368mm를 8mm씩 자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연수로 바꿔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누어 보면 아, 36.8 나누기 0.8은 368 나누기 8과 몫이 같겠구나. 즉 368 나누기 8을 계산을 해보자. 계산해보면요. 우리 이제 자연수의 나눗셈은 거뜬히 우리 친구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36 안에는 8이 4번 들어가니까 4, 8, 32 빼주죠. 그리고 한 자리 내려줍니다. 48이니까 6번 들어가면서 나누어 떨어지네요. 즉 몫이 46이에요. 아, 그럼 36.8 나누기 0.8의 목 또한 마찬가지로 46이다. 이렇게 같다라는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꼭 이해를 해주세요. 소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자, 우리 두 번째 내용입니다. 4.68 나누기 2.6을 계산하고 싶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은 소수 한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였어요. 그래서 공평하게 10이나 100을 곱해가지고 자연수의 나눗셈을 해서 몫을 찾았습니다. 왜? 그래도 몫이 같으니까. 아니 근데 딱 봤더니 4.68 소수 두 자릿수고요. 2.6 소수 한 자릿수예요. 아니 소수가 다른데 얘는 100 곱하고 얘는 10 곱해갖고 자연수로 만들어주면 되나요? 삐 아니죠. 선생님이 나누어지는 수랑 나누는 수의 곱하는 수는 공평하게 같아야 된다라는 거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 만약에 10을 곱한다면 46.8일 거고 26이 될 거예요. 자, 아무래도 나누어지는 수가 이렇게 자연수가 안 됐으니까 이 4.68을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100을 곱해봅시다. 두 수에 각각 100씩 100배를 하면
468 나누기 260이 되니까 어차피 몫이 같잖아요? 그래서 2를 계산하는 거죠. 468 나누기 260을 하면 1.8입니다. 아하! 그러면 4.68 나누기 2.6의 목 또한 1.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자리씩 옮겨서 둘 다 자연수가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뜻이죠. 세로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세로로 계산할 때는 4.68 나누기 2.6이니까요. 자, 오른쪽으로 두 자리를 옮겨요. 한 자리 옮기면 그 뒤에 선생님 수가 없어요. 어때요? 0을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2.6의 100배가 260이니까 그래서 468 나누기 260으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때 옮긴 후에 소수점의 위치 이렇게 꼭 찍어줘야 됩니다. 자, 소수점을 옮겨서 계산한 경우에는 이 부분 중요해요. 여기다가 별표 한번 쳐줄래요? 몫의 소수점을 옮긴 위치에 찍어야 한다. 그러니까 선생님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냥 여기 있다가 옮겼잖아요. 옮긴 다음에 헷갈리니까 먼저 몫의 소수점부터 찍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뿅! 이렇게 땅! 발사해서 그대로 올려주면 되겠고요. 자, 나눗셈을 하면은 1.8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렇게 100배를 해서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서 계산해 봤고요. 자, 이번에는 4.68하고 2.6을 각각 이제 10배를 해볼게요. 그러면 46.8입니다. 그대로 소수가 남아있죠. 그죠? 그리고 나누기 26 이렇게 계산을 해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공평하게 10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100배를 해도 되고요. 그럼 얘가 그대로 46.8인데 괜찮아요? 네, 가능합니다. 그래서 46.8 나누기 26을 계산하면 우리 친구도 1.8이 그대로 나와요. 아, 그러면 우리 10배를 해도 1.8, 그 다음에 처음에 있는 소수의 나눗셈의 목도 1.8로 같다. 자, 그래서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자리씩 옮겨서 세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편한 방법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2.6 한 자리 옮기면 26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8은 한 자리 옮기면 어때요? 6과 8 사이에 소수점이 있겠죠? 그럼 몫은 어디냐? 옮긴 후 발사 뿅! 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6.8 나누기 26을 하면 46 안에 26이 한 번, 26 빼주고 그래서 1.8로 마찬가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 친구도 어떤 방법이 편한 것 같아요? 둘 다 자연수로 만들어줘서 이제 100배를 하는 게 편한가요? 아니면 나누는 수만 자연수가 되도록 10배를 하는 게 편한가요? 편한 방법으로 계산하면 되고요. 둘 다 가능하다라는 원리를 좀 꼭 이해해 주세요. 4.08 나누기 2.4를 주어진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했어요. 자, 지금 소수 두 자릿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니까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에 10배를 해도 되고 100배를 해도 됩니다. 자,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뭐 10배를 해도 100배를 해도 어차피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죠. 선생님은 각각 10배를 해볼게요. 그럼 오른쪽으로 소수점 한 칸씩 이동하면 되기 때문에 40.8 나누기 24를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직접 계산해 볼까요? 40.8 나누기 24. 그럼 몫의 소수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기억해주고 40 안에는 24가 몇 번?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럼 24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빼주고 이렇게 이제 8 내려주면 168 안에는 몇 번 들어갈까요? 한 7번쯤 들어갈까요? 7, 4, 28, 7, 2, 14. 아, 네, 맞네요. 그래서 1.7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저는요 408 나누기 100배를 해가지고요 240으로 계산해 볼게요. 그래도 어차피 몫은 같아요. 408 안에는 240이 몇 번 들어가냐 라는 걸 따지면 일단은 408 안에 한 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40이 되겠고 그다음에 소수점, 몫은 소수점이 이제 8 뒤에 소수점이 있는 거니까 올려 찍어주면 자, 빼줘 볼까요? 얘가 100 얼마가 되나요? 240이니까 여기
8이 되겠고요. 6, 1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끝자리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 내려주면 7번 들어가면 이제 1680이라서 마무리가 되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 두 개의 나눗셈이 되게 비슷한데 조금 뭐가 더 편하게 느껴져요? 아무래도 240으로 나누는 것보다 24가 좀 더 편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도록 이렇게 최소한의 수를 곱해주는 게 조금 더 편하답니다. 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나 몫은 같다라는 그 원리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연수 나누기 소수를 알아볼까요? 자, 7 나누기 1.4 얘를 통해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7은 자연수고요. 1.4는 이제 소수입니다. 그러면 7에서 1.4를 몇 번 덜어낼까를 생각하는 건데 아니 나누는 수가 소수니까 좀 불편해요. 먼저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서 계산해 볼게요. 1.4가 소수 한 자릿수기 때문에 분모가 10인 10분의 14로 바꿀 수 있으니까 7도 똑같이 그냥 분모를 같게 만들어주는 게 계산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10분의 70 그럼 이제 분모가 맞았으니 분자끼리 나누면 됩니다. 70 나누기 14는 5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 7에서 1.4를 5번 이제 덜어내면 된다는 뜻이네. 자, 근데 항상 이렇게 분수로 바꿔야 될까? 아니에요. 자연수의 나눗셈으로도 계산할 수 있답니다. 자, 우리가 나누는 수가 자연수가 되면 계산하기 좀 편하다. 라고 선생님이 팁을 줬는데 1.4가 자연수가 되려면 10배를 하면 되니까 공평하게 똑같이 7에도 10배, 1.4에도 10배 분모를 10으로 맞춰줬을 때 분자의 모양이 그대로 보이죠. 그래서 70 나누기 14하고 몫이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10배를 똑같이 해서 나누어서 몫을 찾을 수도 있고 그대로 그냥 세로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도 이 밖에 있는 1.4를 자연수로 만들어주려면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한 칸 이동해야 되는데 7은 이미 자연수니까 소수점이 안 보이죠? 그러니 0을 하나 붙여줍니다. 그래서 70 나누기 14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요. 실제로 우리 친구들이 세로로 가장 많이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른 예. 예를 들어 10 나누기 1.25 아까 7 나누기 1.4는 나누는 수가 소수 한 자릿수였다면 1.25 소수 두 자릿수로 나눌 때는 어떨까? 방법이 완전히 달라지진 않아요. 같습니다. 분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할 수도 있고 자연수의 나눗셈으로 바꿔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세로로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어차피 이제 모든 계산이 딱 하나로 몰리게 돼 있어요. 뭘로 몰리는지 볼게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할 땐 1.25가 소수 두 자릿수니까 분모가 100인 100분의 125로 바꾼다면 10도 분모 100으로 맞춰주기 위해서 100분의 1000으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런 다음 분자끼리 계산을 하면 1000 나누기 125를 통해서 몫이 8이다. 자, 그럼 똑같이 나누어지는 수, 나누는 수의 100배를 해볼게요. 10의 100배 1000, 1.25의 100배 125. 그래도 어차피 1000 나누기 125 해서 몫이 8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세로로 계산할 때는 어떨까? 1.25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선 소수점을 오른쪽으로 두 칸 이동을 하는 거랑 같아요. 그러면 10은 자연수니 소수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두 칸 이동하면 그대로 두 칸 이동한다라는 거는 자연수에서는 0을 두 개 붙이는 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000 나누기 125를 하는 거랑 같다라는 거죠. 처음에 출발은 달리 하더라도 우리 친구들이 공통적으로 마지막에 결국에는 1000 나누기 125 여기에서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분수의 나눗셈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시오 라고 그랬어요. 먼저 첫 번째 21 나누기 1.4 자연수 나누기 소수 한 자릿수예요. 분수로 바꿔보려면 1.4는 분모가 10인 10분의 14니까 21도 분모가 10인 10분의 210 그럼 분모가 10으로 같으니 분자끼리 계산을 합니다. 나눠보죠. 210 나누기 14 20일 안에는 한 번 들어가고요. 그리고 빼주면 11 빼기 4를 하면 이제 7이 됩니다.
그러니까 70 안에는 14가 5번 들어가죠. 그래서 마무리가 되겠네요. 아, 따라서 몫이 15다. 21 나누기 1.4의 몫도 15다. 자, 이번엔 자연수 나누기 소수 두 자릿수 가볼게요. 9 나누기 0.45도 0.45가 분모가 100인 100분의 45로 분수로 이렇게 바꿀 수 있으니 9도 분모가 100인 100분의 900으로 바꿔보자. 그럼 이제 분자끼리 계산을 하면 900 나누기 45를 계산하면 되겠구나. 따라서 자, 90 안에는 45가 몇 번 들어가요? 2번 들어가죠? 그러면서 그대로 빼니까 0이에요. 그럼 1의 자리에 0을 써가지고 나눠 떨어집니다. 몫이 얼마다? 20이 되겠다. 아, 즉 9 나누기 0.45의 몫 또한 마찬가지로 2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내어 볼까요? 우리 친구들 나눗셈을 하다 보면요. 뭐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 또는 소수 나누기 소수도 마찬가지고 아니 계속 하나씩 내려가지고 나눠줘요. 그래서 이제 뒤에는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을 하나씩 내리잖아요. 근데 끝없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한 나눗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몫을 구하겠어요? 그럴 땐 우리가 반올림하여 몫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반올림할 때는 우리 친구들 뭘 생각해 줘야 되느냐?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는지 조건을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라고 한다면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는 거고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시오 라고 한다면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10 나누기 7 한번 계산해 볼게요. 10 안에는 7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7에다가 자, 우리 10의 소수점은 0 뒤에 있으니까요. 발사 뿅! 몫의 소수점도 어느 부분인지 잘 챙겨줘야 되겠고요. 소수점을 잘못 읽어서 0.1428이라든지 14.28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0이 있다고 생각하고 0씩 내려줘서 30 안에는 7이 4번. 또 쭉 0 내려주면 20 안에는 2번. 어때요? 계속해도 끝나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면 10 나누기 7로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만약 1의 자리까지 나타내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해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죠. 그래서 1의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했다고 딱 1의 자리까지 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바로 뒷자리까지는 구해야 돼요. 즉 1.4 땡땡땡이니까 뭐 둘째 자리 상관없어요. 첫째 자리까지만 알면 됩니다. 4는 버림해요? 올림해요? 그렇죠. 버림하죠. 그래서 우리가 반올림할 때는 나타내는 자리 그 뒤에 있는 수가 5, 6, 7, 8, 9이면 얘는 이제 올림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0, 1, 2, 3, 4라면 버림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4니까 버림하여 바로 1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어느 자리에서?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수까지는 알아야 되겠죠? 자, 1.42까지만 이제 구해보면 돼요. 그러면 둘째 자리 숫자가 2이기 때문에 버림해서 몫이 1.45로 나타내고 만약 나눈 몫을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느 자리에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니까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뭔지까지는 밝혀내야 되겠죠. 8이네요. 그럼 올림 버림 올림. 즉 1.43으로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몫이 나눠 떨어지지 않을 때는요. 몫을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야 되는지 우리 친구들이 꼭 놓치지 않고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1 나누기 6의 몫을 반올림하여 한번 나타내 볼까요? 일단 11 나누기 6의 몫을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보고 소수 첫째 자리까지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그럼 이제 마지막 문제를 위해서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야 되기 때문에 소수 셋째 자리까지는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눗셈 준비하고요. 11 나누기 6입니다.
11 안에는 한 번 들어가요. 그럼 여기서 끝나느냐? 소수점의 위치 발사뿅, 그러니까 1점으로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고, 빼주고 그 다음에 끝자리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주죠. 그럼 50 안에는 몇 번 들어갑니까? 8번. 8. 그래서 8, 6, 48. 자, 빼주고 우리 끝자리 0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려주면 20입니다. 20 안에는 몇 번? 3번. 3, 6, 18. 빼면 2고요. 0 있다고 내려줘야 되겠죠. 20 안에 또 3번. 계속 그 다음부터는 333이 반복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 나누기 6은 1.833 땡땡땡땡이 되는 거니까 우리 첫 번째, 자,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우리 1.8에서 어때요? 8을 올림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올림해서 2가 되겠고요. 두 번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소수 둘째 자리 숫자까지는 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첫째 자리니까 여기죠. 3은 버림해야 됩니다. 그래서 1.8. 세 번째,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까지 알아야 되니까 여기까지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버림해서 1.83이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 1의 자리까지 나타낼 때는 몫이 2, 소수 첫째 자리까지는 1.8, 소수 둘째 자리까지는 1.83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나눠주고 남는 양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예를 들어 물 7.4리터를 2리터씩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보기. 물론 우리 친구들이 나눗셈을 할 때 몫을 소수 첫째, 둘째, 셋째 자리까지 쭉 구해야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이야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7.4리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친구들한테 2리터씩 나누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나누어 떨어지지 않을 때는 몫이 어때요? 자, 2리터 덜어내면 한 명한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 2리터 덜어내면 또 한 명, 한 명. 그러니까 몫이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수가 되는 거죠. 사람 수인데 만약에 1.8명 안 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친구들이 몫을 이제 자연수 부분까지만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남는 수가 생길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아볼 것이냐? 자, 여기에서는요, 우리 친구들이 제일 주의해 줘야 되는 거는 바로 남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입니다. 정말 많이 헷갈리고 많은 친구들이 되게 틀려요, 많이. 왜냐하면 몫의 소수점의 위치랑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때도 있거든요. 자, 어느 경우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은 수 모형으로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좀 알아보죠. 7.4리터를 이렇게, 자, 여기가 이제 1리터라고 생각했을 때 7개에다가 4리터 이렇게 이제 신모형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2리터씩 나눠줬으니까 100모형 2개씩을 2리터라고 해서 자, 세 묶음, 3번 덜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남은 걸 보니까 2리터가 채 안 돼요. 채 안 되면 얘가 남는 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아하, 7.4리터에서 2리터씩 3번 나누어 주면 1.4리터가 남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어요.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 라고 하면 3명이요. 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얼마의 물이 남아? 1.4리터요. 이렇게 답해주면 됩니다. 자, 아니면은 덜어내는 방법으로 나누어주고 남는 양을 알아볼 수 있어요. 1.4에서 2를 빼는 거예요. 더 이상 뺄 수 없을 때까지. 그러면 3번 빼면 1.4가 남으니까 뺀 횟수, 덜어낸 횟수가 몫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남는 수가 1.4다라는 거죠. 자, 세로로 계산할 때 덜어낸 횟수가 선생님 방금 몫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2리터씩 세 묶음이 나오니까 얘가 몫이라고 그랬죠? 바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안에는 2가 3번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3이 6이니까 빼주고 내려주면 14라서 원래 계산을 한다면 14안에는 7번 들어가니까 7이 14. 그래서 몫이 3.7이야. 라고까지 끝까지 계산을 해줬을 거예요. 나눠 떨어지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지금 2리터를 덜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몇 번 덜어낼 수 있느냐 횟수는 자연수까지만 내가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3까지만 구하고 끝내줍니다. 그런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렇죠. 14긴 하지만 소수점의 위치 여기죠. 그대로 내려서 바로 1.4가 남았다. 14가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셨죠? 좋아요. 선생님이 아까 소수점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게 대체 그대로 그냥 나누어지는 소수점에 올려찍고 내려서 목의 소수점 찾아주고 남는 수의 소수점 찾아주면 되는데 다를 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게 어느 경우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7.4 나누기 0.2. 그러면 나누는 수를 자연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소수점을 한 칸씩 이동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를 7.3으로 바꿔볼게요, 우리 친구들. 자, 이해를 잘 돕기 위해 73 나누기 2를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몫의 소수점은 어디냐면 옮긴 후의 소수점 발사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73 안에는 2가 몇 번 들어가는지 보면은 7 안에는 2가 3번. 그래서 6이 되겠고요. 13 안에는 몇 번 들어가요? 6번 들어갑니다. 그러면 12. 그래서 이제 1이 남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7.3 나누기 지금 0.1을 한 거잖아요. 물론 끝자리에 0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려가지고 10이니까 2가 5번 들어가서 36.5. 자, 36.5. 얘가 몫입니다. 그죠? 근데 끝까지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만약에 이야기가 있어서 물이 7.3리터가 있어요. 근데 얘들아, 얘를 0.2리터씩 이렇게 덜어낼 거예요. 그래서 뭐 병에 담을 거예요. 0.2리터씩. 그러면 몇 병에 담을 수 있어요? 만약에 0.2리터씩 덜어내서 친구들한테 나눠줄 거예요. 주스를. 그럼 몇 명한테 나눠줄 수 있어요? 라고 하면 36.5명이요. 이상하죠? 그럴 때는 자연수까지만 구해줘야 돼요. 그러면 나머지가 1이다.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0.1로 나눠줬는데 나머지가 나누는 수보다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나머지의 소수점은 바로 나누기 전 7.3에서 그대로 내려와가지고 1 앞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0.1이 돼야 됩니다. 즉 7.3 나누기 0.1을 했을 때 만약에 자연수 부분까지 구한다면 36에다가 남는 수가 0.1이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몫의 소수점, 자 소수점을 옮겼을 때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을 옮길 때는 몫의 소수점은 옮긴 후의 소수점의 위치랑 같고요. 남는 수의 소수점은요. 옮기기 전에 소수점의 위치랑 같습니다. 요거 꼭 주의해 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12.8 나누기 3의 몫을 주어진 방법으로 자연수 부분까지 구했을 때 얼마가 남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로로 계산하여 구해보시오 라고 그랬어요. 자, 12 안에는 3이 4번 들어가니까 4, 3, 12. 그 다음에 빼주면 8입니다. 그렇다고 나머지가 8이 남는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죠. 우리 자연수 부분까지 구하니까 8이 되는 거고 지금 나누어지는 수의 소수점 위치 바뀌었어요? 옮겼어요? 안 옮겼죠? 그러니까 그대로 그냥 옮기지 않았을 때는 몫의 소수점의 위치, 남는 수의 소수점의 위치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0.8이 남았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따라서 몫은 4이고 0.8이 남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